예,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3일 연속 빠졌고, 제법 이제 낙폭도 작지는 않은, 그렇다고 큰 건 아니지만 자잘하게 계속 잠펀치로 맞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몇 가지 좀 불편한 재료들이 겹쳤습니다. 우선 이제 미국에서 지표가 여러 가지가 나왔죠. 사실 지표는 대부분 다 선전했다라고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비교적 무난했던 지표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 좀 찜찜함이 있었죠. 예를 들면 필라델피아 연은지수가 예상치는 마이너스 생각했지만 플러스 6.2 예상보다 잘 나왔어요. 제조업이 괜찮다 이런 느낌을 주긴 했는데 이게 이제 PMI 지수를 좀 선행한다라는 이제 지표로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어떤 지표 자체를 보면 약간 밑으로 향해서 내려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되잖아요. 근데 이 PMI 지표가 왜 중요하냐면 제조업 지표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침체일 때 우리나라 수출이 좀 줄어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회복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미국의 제조업 경기로 봤을 때 우리 수출이 본격적으로 회복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표가 무난했다라는 거지 좋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올라갈 정도의 재료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좀 조심스러운 그런 모습이 나왔고 여기에 이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오늘 결정적인 시장 조정의 이유로 외신에서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 이렇게 꼽거든요. 제임스 블러드가 9월에 0.75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연말까지 4% 가야 된다. 그다음에 에스터 조지는 인플레이션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 긴축해야 된다. 그다음에 닐 카시카리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없이 긴축을 성공적으로 이행한다. 그거는 장담 못한다. 어정쩡하게 얘기하긴 했지만 어쨌든 시장이 듣고 싶어 하는 거는 걱정 마라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다만 이제 메리 데일리 정도가 약간 유연하게 발언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인상 속도는 지표 보면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오늘 좀 보도된 자료만 놓고 볼 때 상당수의 연준 인사들이 투자자들의 그동안의 어떤 환상을 좀 깨는 그런 언급을 했잖아요. 0.75가 아니라 0.50이 될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0.75도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걱정스러운 그런 어떤 걱정스러움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좀 위축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이 위축된 게 이제 환율로 그대로 나왔죠. 오늘 달러 인덱스도 급등을 한 데다가 원달러 환율도 오늘 장중에 후반부에 좀 밀리긴 했지만 장중에 연중 최고치 찍었잖아요. 1328원까지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 위치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추세선 상단. 그러니까 이런 어떤 추세선 상단에 걸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돌파하고 힘있게 밀고 올라간다라면 주식시장이 상당히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위치거든요. 다행히 이제 거기서 좀 맞고 떨어져서 좀 다행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투자자들이 연중 최고치를 지금 환율이 이 시점에서 돌파한다? 이거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있던 시나리오였을 텐데 환율이 밀고 올라가면서 이제 다시 이제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을 또 환기하게 되는 그런 계기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이 낙폭이 좀 커졌던 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특히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에코프로비엠, LNF, 그다음에 에코프로, 천보 이런 종목들 시가총액 상위 탑 10 안에 있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평균적으로 4% 정도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이제 애초부터 좀 견디기가 어려운 그런 형태가 됐죠. 그래서 코스피는 코스피대로, 코스닥은 코스닥대로 좀 지수가 좀 견뎌내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급에서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도로 집계는 됐는데 실제로는 한 1,000억 정도 매수 들어온 거죠. 카카오뱅크를 2,000억을 팔았으니까 카카오뱅크 빼면 어쨌든 매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래도 오늘 환율이 저렇게 올라갔던 걸 감안해 보면 선물이라든가 코스피 시장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버텨준 거는 좀 그나마 다행스럽다. 꼴보기 싫은 건 사실 연기금이죠. 어쨌든 그렇게 된 것 같고 매매한 종목을 봐도 이제 세 가지 제가 이제 IT, 전기전자, 2차전지 이거는 계속 매수하고 있더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하이닉스 자동차, LG에너지 솔루션, SDI 이 추세는 유지를 했거든요. 물론 삼성전자를 팔긴 했지만 어제 매수 들어온 거에 비하면 삼성전자 오늘 줄인 거 그렇게 많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완전히 이제 확 바꿨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보면 종목들이 눈에 확 띄는 건 없죠. 그러니까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부 좀 눈에 띄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엔터주 게임주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종목들이 이렇게 조금 일관성 있다 이런 느낌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오늘 코스닥을 워낙 많이 팔아서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렇게 무슨 특정 업종을
집단으로 다 넣고 뭐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는 BH, 그다음에 엔터주 뭐 이런 것들 잡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 기자재 종목군들을 일부 넣고, 근데 이제 뭐 역시 기관 투자자들도 특별하게 특정 업종이 있다라기보다는 조선 기자재 담은 거 제외하고는 이렇게 특정 업종을 여러 개를 동시에 담는 그런 모습은 없었습니다. 근데 기관이 오늘 매도한 게 2차 전지 대형주들 매도가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의 하락은 기관 투자자들이 주도를 했다. 그래서 기관의 어떤 수급이 오늘 양시장 하락의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보면 환율이 되게 중요해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정점으로 올라와서 여기서 이제 맞고 떨어지지 않으면 좀 위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반드시 피크 나오고 내려와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매도로 여기서 확 돌리진 않았는데, 미국계 자금이 매수한다 하더라도 유럽계 자금의 매도가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수급이 흔들릴 수 있어서 환율이 여기서 정점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최근에 이제 베어마켓 랠리 논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 나오긴 했는데, 과거에도 2000년대 초반에도 20% 이상 저점 대비 올라갔다가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폭락한 사례가 있다. 그러니까 2000년 3, 4월 반등 이후에 폭락했던 사례 뭐 이렇게 하면서 나스닥 지수 꼽아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주가 중요하죠. 오늘 뭐 미국 만기일이라 오늘은 뭐 이렇게 의미를 두긴 좀 그렇고, 다음 주에 이제 미증시가 지지가 되고 회복되는 흐름이 나와주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논쟁에서 어쩌면 맞고 떨어져서 본격적인 하락이야 이런 국면 되면 또 우리도 환율도 올라가고 골치 아플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 매매인데, 최근에 미국계 자금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 매수가 웬만하면 이어질 거다 이런 기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이번 주에 7주 연속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4주 연속 상승했다가 어쨌든 이번에 빠졌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제법 매수가, 어제도 제법 매수가 들어왔는데 지수가 마이너스가 나고, 오늘도 뭐 매도를 심하게 안 했는데도 지수가 마이너스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 매수가 어지간해서는 지수가 못 올라가는 구조가 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세게 매수가 들어오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조금 시장이 더 조정폭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매수가 버텨주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외에 오늘 뭐 특징적으로는 보험주, 자동차, IT, 소재, 종합상사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인 게 이제 특징이었는데, 종합상사나 보험 이런 거는 뭐 인플레이션 관련된 또 금리 관련해서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을 지배한 게 인플레이션과 금리였구나, 이런 것들을 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요건 제가 오늘 하려고 했던 얘기인데 제가 다음으로 미루고, 최근에 시장에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의 수급을 보시면 연기금이 이렇게 매수하잖아요. 근데 이게 삼성전자를 보시면 삼성전자도 이렇게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LG에너지 솔루션을 사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파는 그런 구도가 됐죠. 근데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의 연기금의 추정 지분율이 한 4% 중반 정도 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시가총액 탑10 안에 금융주 이런 거 빼놓고는 평균적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제외하고 그 외 종목들 보면 외국인들 평균 지분율이 6에서 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여기서 한 7% 정도까지는 지분율이 올라가야 돼서 뭐 최소 2조, 최대 3조 원 정도까지는, 3조 원 이상까지는 연기금이 LG에너지 솔루션을 더 매수할 수도 있어요. 그만 말 바꾸면 그만큼 삼성전자를 더 팔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기금 쪽에서 어떤 기대를 하기가 어려워서 지금은 외국인들이 지탱해주지 않으면 시장이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연기금이 시장을 위해서 뭐 어떻게 한다, 이거는 지금 생각이 어려워서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을 그만큼 집중해야 되고, 기관 쪽은 투신권 이런 쪽에서 이제 코스닥에서 뭘 담나 이걸 중점적으로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런 내용들 포함해서 자세한 건 제가 이후 방송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말에 이런 내용은 뭐 제가 또 카페에도 올려드리긴 했었는데, 카페 네이버에서 네이버 메인에서 고릴라 리서치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해서 저희 카페에 오실 수 있으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또 많은 기업 분석해 놓은 것도 많이 있고 하니까 여기 오셔서 내용들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말에 저희가 여러 가지 데이터들 올려드릴 테니까 많이들 와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유튜브도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